네, 역삼동 디지털 유목민들이 모여 4차 산업과 디지털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디톡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양찬성 프로 나오셨고 김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 바이두라는 회사가 갑자기 확 치고 올라왔는데, 갑자기는 아니겠죠. 예전부터 좀 유명한 회사였는데 이게 인공지능 기술력에서 세계 1위래요. 바이두가. 그래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당연히 우리는 네. 1위이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그 회사들을 제쳐버리고 기술력 세계 1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연어 이해 평가 대회에서 유일하게 90점 이상을 기록했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근데 이제 바이두가 어떤 회사인지 조금 알아야지 이게 자연어 처리에 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바이두는 뭐 중국의 포털 회사죠. 원래는 뭐 구글 짝퉁? 아, 이제 정부 비호를 받아서 짝퉁은 하지 말고 그냥 중국의 원래는 구글력으로. 중국에 그러니까 네. 그 얘기가 나올 건다. 네. 그러니까 완전 최초에는 이제 구글이 중국에서 칩을 못 들어가니까 중국 정부 비호 아래 그렇죠. 구글 짝퉁 아니냐 이랬는데, 지금은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어느덧 구글을 위협하는 존재. 아, 국가에서 네. 엄청 밀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구글을 위협하는 존재까지 올라선 그런 포털 사이트가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인공지능 1위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인공지능 이런 단어는 약간 조금 이제 흔히 말하는 포장이나 마사지가 조금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자연어 처리 기술이 이제 자연어 처리 2에 대해 글로 뭐 찾아볼까요? GLU이죠? General Language 이게 Understanding 네. Evaluation. 발음 좋아요. 자연어 네. 이해 평가. 예. 발음 좋습니다. 이 대회에서 영혼 앞으로 김 박사가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냥 할 걸. 네. 아니, 양프로도 영어 잘하잖아요. 사투리로 영어를 해서 그렇지. 그렇죠. 경상도말에 성조가 있어서 액센트. 그렇죠, 네. 그렇죠. 2에 2승 이거 구분 됩니까? 제가 너무 딴 데로 많이 갔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자연어 이해평가 대회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포털 사이트 우리가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주 예전에는 그냥 뭐 서울역, 뭐 역삼역 이렇게 검색했지만, 뭐 서울역에서 역삼역으로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장. 네. 그래서 일단 자연어 처리 부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점수, 다른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래서 이게 전체 인공지능 1위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특정 영역,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 가장 근접하게 붙어 있는 네. 검색에 당장 쓸 수 있는 자연어 처리 능력에서 이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니까 네네. 이건 충분히 이제 갈목할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게 자연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말만 하면 진짜 컴퓨터가 들어주고 뭐 어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를 써보면서 그게 이제 그때 말로 이제 뻥이라는 걸 알게 됐죠. 다 손으로 쳐야 되고. 너무 답답하고 어. 차라리 내가 이러느니 너랑 왜 얘기를 하니 이제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했는데 네. 뭐 이번 보도는 사실 사람보다 인간의 언어를 더 잘 이해한다라고 일단 결과는 나온 거고, 그렇게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 많거든. 근데 컴퓨터, 이 인공지능은 말귀를 더 잘 그러니까 사람보다 오히려 어떤 측면은 더 잘 나을, 흔히 하는 말로 사람보다 낫다 이 말이 이제 최소한 정말 감정적인 되게 오해를 줄이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 뭐 이렇게 예전에 고객센터 같은 거 네. 전화로만 연결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ARS를 뛰어넘어서 요즘은 그런 채팅이나 이런 거 통해서 맞아, AI가 대답해주는 것들이 조금 바뀌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제가 그 회사 연말 그 네. 파티 끝나고 경품 그 스피커를 받았어요. 네. 모 포털에서, 모 포털에서 오. 생산하는. 포털. 네, 근데 스피커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별 대단한 경품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어디다 써야 되냐? 그러고 내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왜냐면 스피커는 많거든, 집에도. 그래서 반응이 그냥 기대돼. 무선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댓글들에서 저보고 그 스피커랑 얘기를 나누래요. 불쌍한, 전혀 네,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나도 몰랐을 것 같아. 그냥 집에서 이분들 진짜 외로우니까 스피커랑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스피커에다 얘기를 하면 그럼 걔가 대답을 해주냐 그랬더니 대답뿐만 아니라 자기 할 얘기도 다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래서 진짜 인공지능을 집에 들이는 거구나. 이게 이제 맞아요. 생각하는 인공지능 막 기사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다들 활용을 하고 있고. 내 눈앞에서 그냥 진짜 반려보시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불쌍한 노총각 혼자 집에 사니까 그거 하나 주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대표님께서도 저한테 야 그거 집에 와서 써봐 하시면서
또 다른 뭐 그 통신사들이나 네. 그런 데서 이제 제공하는 애들은 말이 더 많다고 아. 대답도 많이 하고 네. 말도 걸고 막 이런다고 신기한 이제 거 많다. 그것도 나중에는 취향별로 좀 취사 선택이 될 거예요. 그쵸, 나는 좀 예. 수다스러운 컨셉이 좋아. 나는 좀 과묵한 게 좋아. 이러면서 조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몇 년 전에 네.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면은 굉장히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지라고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했는데 한 체감으로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그게 다 실현이 되고 상용화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내비도 양방향으로 이렇게 대화도 되고 하는 게 네.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럼요. 안드로이드 내비 하시면 네. 안드로이드 내비하면 그렇게 아, 이미 하면 되나요? 돼. 네. 진짜요? 아, 몰라. 하면 나 여기 조금 디톡스 말고 뭐 아날로그 특수로 아니, 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 나는 작년 말에 제가 그 네이버 맵을 저기 네. 내비게이션으로 쓰는데 네. 목소리 안내해주는 여성이 바뀌었어요. 네. 목소리가 바뀌었더라고. 근데 네. 바뀐 여성 목소리가 나 마음에 안 들어. 네. 와, 이거 바꿀 수 없나? 내 마음에 그전 여자분이 목소리가 더 좋았는데 바꿀 라는 수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됐군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내비를 바꿨었는데 네. 안드로이드 내비를 바꾸면서 들어가서 플레이스토어에서 티맵 설치하고 누구 눌러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자주 가는 데는 버튼 누르자면 그 외에는 이제 도로 주소만 불러줘도 뭐 네. 역삼 이제 뭐 여기 같은 뭐 강남대로 뭐 105-2번지 이렇게 그렇게 불러서 가고 네. 그다음에 좀 더 그거 하면은 이제 복잡한 것도 하고 음.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구글이나 아니면 하이빅스비 해가지고 네. 아침에 씻고 나오면서 이제 시간, 음. 날씨 이런 것들 물어보고 하시는데 지금 두 분께서는 전혀 이거는 우리 아날로그 특수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 아니 근데 네. 우리 대화에서 나온 거를 듣다 보면 내비게이션 얘기 나와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 바이두가 네. 그런 음성 인식이나 그런 지능형 주행, 자연어 처리 이런 거랑 관련된 특허가 올 10월 기준으로 5,712건? 예, 특허를 출원했대요. 그래서 네. 이게 중국 내에서도 2년 연속 1위를 한 거라고 야, 그러더라고요. 특허를 5,000개 네. 이상 했으면 이거 특허만으로도 뭐 제품 만들고 할 수 있겠네, 이 회사는. 아니, 근데 특허라는 게 약간 그 새로운 기술이나 독점적인 네. 기술의 네. 특허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5,000개를 만들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야 이게 나오나. 그래서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이게 이제 기업들 중에 이제 될성 싶은 기업들한테는 이제 막 네. 천문학적으로 돈을 막 쏟아 부어주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가봤던 중국이랑 지금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완전 다르죠. 네. 한 10년 전만 해도 네. 제가 중국 가면 나는 IT 강국 한국에서 온 사람이라서 네. 나는 휴대폰도 이런 거 갖고 다니고 나는 이런 거 있고 그래서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뭐 중국이 아무리 요즘 뭐 급속 성장하고 있다고는 해도 우리를 따라오려면 어느 정도 10년 차이는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말했었는데 그건 내가 볼 때 한국인들이 희망사항일 수 있어요. 아니 이미 따라 잡혀서 뒤로 아, 많이 그렇죠. 처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지금- 분위기 좋았어요. 저는 네. 이제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가끔씩 키보드 오리 하면은 우리가 IT 강국이 아니다. 중국이 이미 우리나라를 따라잡은 게 아니고 맞아요. 우리가 쫓아가고 있었던 걸 네, 우리만 모르고 있는 인정을 거다 해야 하면 되는 거야. 사실 악플만 달리고 그렇게 안 믿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사람이 많고 노동력이 싸니까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사람 많은 거는 베트남 이런 데도 1억 넘어가고 중국 노동력이 이제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한 10년 전쯤에 좀 옛날 얘기지만 장나라 씨랑 같이 네. 중국을 출장을 몇 번 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신용카드 못 받아주는 데가 많았고 그 다음에 네, 인터넷 뱅킹 같은 거는 아예 되지도 않았고 네.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로 현금 빼는 것도 안 되는 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현금을 안 쓴대. 대신 뭐 이런 페이 네. 앱으로 그러니까 핀테크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냥 네. 모든 샵들, 그냥 QR. 길거리에 있는 가게들도 현금을 안 쓰고 다 그걸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저는 이제 저희 출장을 갔을 때 이제 좀 거리를 갔다가 좀 구경하겠다고 해서 갔는데 오히려 저희는 그런 앱이 없어서 뭐 네. 하나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게 많이 일반화되어 있고 또 확실히 이게 중국이 워낙 넓어서 지금 뭐 찬호 PD가 얘기한 것처럼 뭐 차이가 나는 곳이 아직도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 워낙에 넓은 것들이 다 일반화되고 평균적으로 높아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거지 그 주요 도시를 생각했을 때는 딱 극단적으로 서울과 비교했을 때 과연이라는 물음표가 좀 많이 나라가 들고 원체 크니까 베이징에서도 기사 없는 택시가 벌써 등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사 없는 택시.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 면허를 받은 거예요. 이제 이미 중국 내부에서. 그래서 이런 AI 자율주행 기술이 베이징에 안착을 했다라는 건 베이징 다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차들 많이 막히고 힘든 미치지. 그런 도로 요즘도 같은, 그러려나? 예.
베이징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자율주행이 벌써 실현화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좀 느끼는 바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뒤늦게 이제 중국 갈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겠다 그래갖고 저는 그 카카오 그 뱅크 네. 카드를 그 뭐 비자나 마스터로 안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중국 쪽이 세졌으니까 유니온페이로 일부러 신청을 했어요. 아, 근데 이렇게. 웃긴 건 내가 유니온페이로 카카오 그 카드 신청했다 그랬더니 비웃더라고. 중국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야, 어차피 거기서 카드 못 써. 개인의 페이 앱을 써야 돼. 맞아. 그 얘기를 하길래 네. 이건 또 뭔 소린가 그랬더니 길 가다가 길가에 있는 그 리어카에 있는 과일 가게를 가도 카페 네. 그러고 심지어 구걸도 네, 거지도 그걸로 네. 달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인체페이로 갔는데. 그래서 그게 없는 외국 관광객들은 진짜 길 가다가 뭐 하나 사 먹을 수가 없어요. 현지인의 도움이 없이는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걸로도 깡하는 사람 생기겠다. 관광객들한테 중국 많이 사람들 됩니다. 네. 공항에 앞에 서 있다가 아니 기념품 가게 앞에 서 있다가 또 페이 앱 없어서 당황하는 외국인한테 가갖고 자 10,000원어치 저기 해주고 나한테 11만 원 주세요. 아니 만 원 더 얹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게 중국이랑 한국이랑 이제 비교하는 데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이 중국이랑 한국이 영원한 라이벌 비슷하게 된 게 중요한 종목이 하나 있잖아요. 그 바둑. 바둑. 네. 이세돌 구단. 이세돌 구단도 참 재밌는 게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이제 그만두겠다. 이번에 은퇴했잖아요. 네. 은퇴 마지막 네. 경기라고 그만뒀는데 은퇴를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알파고와 인공지능이랑 바둑을 두니까 이거는 바둑이 아니다. 이건 너무 뭐 좀 그걸 통해서 뭐 배울 수 있는 것도 없고 보람도 네. 없고 이래서 관둔다고 하면서 마지막 대국을 인공지능이랑 한돌로 했죠. 인공지능이랑 네,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그 인공지능이 이제 NHN에서 만든 네. 그 한돌, 한돌. 네. 네, 한돌이랑 하면서 대전료 많이 받았겠죠, 대국료? 네. 많이 받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걸로 그렇지. 했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결국은 한돌의 실수로 한돌이 불개패하고 그 뒤에는 이제 이세돌 구단이 계속 이기긴 했죠. 네, 그래서 알파고 때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인간이 진 게 아니고 이세돌이 진 겁니다. 막 이렇게 좀 감명 깊은 워딩을 남겨가지고 또 막 이렇게 우리 다 울컥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그쵸. 한돌은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좀 인간이 결국 AI와 공존을 하면서 인간이 절대 이제 AI에게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좀 가능성을 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평가가 나온 것 같아요. 예. 사실 한돌과 경기 있기 전날 이제 이세돌 구단을 중심으로 해서 예전 화면도 많이 나오고 뭐 토크쇼 같은 데도 좀 나오고 했었던 현장을 보면서 저는 그 한돌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질 수 있는데 하면서 좀 궁금하게 봤었는데 네. 오히려 한돌과의 결과는 좀 인간의 입장에서 그래도 다행이다. 뭐 요렇게 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약간 반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한돌한테도, 그러니까 알파고한테도 이긴 유일한 사람이 인간이 이제 이세돌이었는데, 그거에 우리가 막 엄청 뿌듯하고 했었는데, 한돌까지 이긴 거야. 어쨌든. 그래서, 야, 역시 이세돌은 이세돌이다 했는데, 갑자기 알고 보니 한돌이 조금 모질인 거야. 네. 인공지능 치고 약간 모질이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거기서 이제 중국의 그 인공지능 바둑 기사를 네. 비교를 하면서 거기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 한돌이. 그래서 이세돌 구단한테 진 거다.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또 분석을 하시는 뭐 분들도 그런 있더라고요. 평가도 있었죠. 네, 근데 이게- 이세돌 본인이 중국 AI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아예. 아예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굳어져 버린 거지. 그래서 조금 경기가 쉽게 풀렸던 거구나 이렇게 좀 마무리를 NHN 쪽에서는 이제 학습량이 절대 부족하다고 얘기를 네. 했었는데 예. 뭐 그게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애도 점점 사람처럼 공부를 하면서 애가 똑똑해지는 그런 인공지능이긴 한데 우리가 그게 뭐 알파고가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그렇죠. 그러네요. 우리 애가 아직 네.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게 사실 얼마나 이제 굉장히 좀 그렇잖아 얘기가. 네. 너무 네. 재밌어. 거기에 또 이제 해본 가외 선생이 얘는 중국애보다 못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 참 우리 아이가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는구나. 아니 그 대국에 또 NHN에서 돈을 댔을 텐데 돈을 한 안 냈을 텐데. 되게 이세돌 구단이 이제 좀 원망스럽겠다. 그렇죠.
오, 이 세대들은 이제 은퇴하는 마당인데 못할 말도 없고 예를- 대로 얘기 솔직히 약간 얘기한 거죠. AI에 집중하느라 홍보 포인트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이게 거죠. 우리가 어렸을 네. 때 그거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그래, 공부를 그런 노력을 느낌이다. 안 해서 맞아요. 약간 그 느낌인데 그건 엄마 아빠들이 다 하는 얘기거든. 우리 애는 우리 나 애가 닮아서 머리는 좋은데 마음만 먹으면 정말 잘해요. 그렇지. 왜 마음을 못 먹을까? 마음을 안 먹어. 끝까지 안 먹어.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랑 격차가 벌어지네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이 바둑 얘기는 이제 일면 국한된 거지만 전체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또 국가에서 또 나섰잖아요. 작년 연말에 AI 네, 국가 전략을 선포했습니다. 선포식 비스무리하게 하고 막 되게 네. 기자회견 하시고 막 그러던데 나 또 이게 지난번에 뭐였더라 그 코딩이죠. 코딩 교육 맞아요. 의무화. 네. 그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려면 그걸 또 누가 다 가르치냐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네,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 채운다. 뭐 이렇게 계속 나왔었죠. 이번에 또 인공지능 교육도 또 2022년인가요? 뭐 언젠가부터 2030년에 30년에 AI 기반으로 그런 지능화 경제 효과를 한 네. 뭐 최대 455조 정도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패러다임을 IT에서 AI로 바꾸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한 거죠. 아니 네. IT 안에 AI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범주가? 그렇게 네. 저희는 생각하는데 이제 국가 전략이라는 걸 주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IT라는 말 안에 AI를 넣기보다 AI를 굉장히 크게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게 네. 보니까 유행인 것 같은데 네. 사실은 IT란 말 자체가 음. 이 고도화된 그 기술이잖아요. 네, 인텔리전트 그렇죠. 테크닉 약간 이런 쪽 네. 맞나요? 테크닉인가?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예. 그러면 이 안에 사실은 인공지능이나 다 다 들어가는 포함이잖아.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이 정부도 그렇고 IT는 조금 지난 얘기라고 생각하나 봐요. 좀 유행이 지난 이제 용어. 새로운 어. 신조어와 새로운 그래서 단어가 나올 AI 때가 를, 된 거예요. AI 그러는데 AI를 한국어로 풀어보라 그러면 못 푸는 사람도 꽤 있어요. 네. 그냥 AI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 인공지능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의무교육이라고 나오니까 또 정부가 나서니까 또 이것도 뭐 제대로 의무 교육만 되겠나. 하는 거 아니고요. 네. 또 이제 전문가 간담회들 쫙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얼핏 제가 기억나는 좌담의 막 제목은 AI 노미스 시대. 이제 우리는 네, 이제 AI 어디로 노미스. 나아갈 것인가. 이제 이런 약간 정부스러운. 공부스러운. 이제 막 IT 강국을 준비했었던 지난 몇 년 전에 했었던 거에서 단어가 이제 AI로 주인공만 바뀐 거예요. 이제. 그 IT 네. 강국은 이미 뺏긴 것 같으니까 그럼 네. AI 강국으로 가자 했는데 이미 맞아요. 중국이 더 앞에 그렇죠. 나가 있어. 강국이 돼 있고 미국도 지금 그냥 제껴버리는 네, 맞아요. 예,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야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정부가 나서서 뭔가를 한다라고 엄청나게 많은 네. 비전과 뭔가를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혜택들도 주어진다 또 여러 가지 제도들도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나는 정부 좀 안 나섰으면 좋겠다 싶긴 한데 그래도 안 나서면 돈을 안 쓰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뭐 그래도 긍정적으로 한번 보자면 일단 이런 시대에 좀 부응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일 자체는 국민 입장에서 그래도 조금 고무적이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쉽지 않은 이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건 그런 말들 대화로 되게 많아졌잖아요. 뭐 좀 가십거리처럼 뭐 AI 이후에 없어지는 직업, 네. 뭐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과연 AI가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음. 좀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기업이 AI로 뭔가 비즈니스 상품을 이제 만드는 그런 초기 단계에서 좀 발생하는 현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칫 우리 모빌리티에서 또 겪었던 갈등이나 문제처럼 좀 반복되지 않으려면은 진짜 좀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하고 국가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추동력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알만한 사람들의 좀 여론을 그렇죠. 잘 공론화하는 네.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우리 그 네. 주변에 우리 양프로랑 저랑 네. 알고 지내는 제 친구 중에 디지털 관련된 디지털 네. 교육 많이 하는 그 교사 한 분 계시잖아요. 네. 네. 그 조 부장 교사께서 스마트 교육이 굉장히 네, 유명하신 스마트 교육 협회인가 그게 아마 회장일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이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AI 교육에 관련된 그 인터뷰 요청을 너무 많이 많이 받아서 네. 그러니까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네.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이 또 애들 전공을 다 인공지능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관심도 많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프라는 아주 부족한 상태라는 걸 이제 여기저기서 자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AI 관련 그 인공지능 관련 산업이나 아니면 이런 쪽 전망이 어떻게 될지 한번 얘기를 하면서
끝을 내볼까요? 네, 지금 정부가 AI가 꽂힌 게 작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손정희 회장을 만나서 손정희 회장이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이 얘기 듣고서 이제 그동안의 계획 수립하고 2020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정부가 나서면은 잘 안 된다, 뭐, 너무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지만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부정적입니다. 네, 규제는 이제 플레이어보다는 이제 정당한 플레이어들한테 이제 그라운드 마련해주고 돈 대주고 규제는 없애고 이런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바라야 되겠죠. 손정희 회장 한 15년 전쯤에 DJ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 전국의 인터넷 고속도로망을 까십시오 라고 했을 때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했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인터넷 고속도로는 좋다고 금방 까셨고 그게 바탕이 돼서 우리가 지금은 조금 위상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IT 강국 이름을 내세울 수 있었잖아요. 인터넷이 빠르니까 뭘 해도 잘 되니까. 그래서 이제 AI 강국이 어쨌든 그렇게 꽂히셨으면 정부가 하는 거를 정부스럽게 말고 그냥 정말 잘 도와줄 수 있는 대로 하고 지난번 이제 타다 택시 이슈 때 잠깐 얘기 들었지만 타다는 그래도 타다로 대표되는 그런 서비스라도 있지 AI 쪽은 규제가 없는 게 아니고 규제를 할 만한 회사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 규제를 안 하는 것도 아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러면 부끄러운 얘기고 지금 우리가 그냥 부끄러운데 나중 가면은 뭐 자율주행차 한국차는 못 타. 현기차를 왜 타냐라는 말이 다른 의미로 올 수 있는데 그러면은 국가 경쟁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AI가 됐든 이제 꼭 AI 국한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4차 산업 쪽에서 계속 발전하고 정부에서는 안정부스럽게 도와주고 기업들은 이제 플레이들은 열심히 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AI라는 존재가 사람도 아니고 또 현재 법체계에서는 정확히 법인이라고도 분류를 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존재가 등장을 한 건데 이런 AI의 등장은 또 다른 갈등이 이제 뭐 기업의 입장,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 또 시민단체 입장, 그러니까 각 입장에 따라서 우리 타다 같은 모빌리티 때 너무 많이 겪었잖아요. 보면 그런 갈등이 한번 촉발이 되면 해소 자체가 어려운 거를 우리가 한번 이제 겪어봤으니까 이제는 좀 더 효과적으로 좀 갈등을 미리 좀 조정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좀 같이 고민하는 게 추후에 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쉽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런 입법 과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살고 있는 국민이고 국가잖아요. 그래서 무시하고 싶지만 또 그거를 전혀 이제 배척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정부 전략이 좀 국민한테 방향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입법도 좀 잘 마련을 하고 또 그런 특정 법제에 대해서는 개정을 좀 미리 해야 AI가 발전할 수 있는데 걸림돌이 안 되는 기존 법안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살펴서 빨리빨리 개정과 입법을 좀 진행을 하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예전에 그 지난 정부이긴 하지만 정부 3.0이라고 되게 혁신적인 뭔가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정부처 관계자들이 일 따라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정부 3.0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충분히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번 인공지능에서만큼은 그냥 위에서 드라이브를 거니까 그냥 따라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정부 주도 하에 좀 우리나라 자체가 인공지능 강국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디톡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